저는 군대에서 수능 준비를 해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와 의대를 정시로 합격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제가 군대에서 깨달은 극히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노회부터 상위권까지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왔고요. 오늘은 제 노하우를 다 쏟아서 수학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1등급 추월차선 가이드를 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당연하게도 수능 수학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현재 성적, 개념 숙지 정도, 시험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공부 전략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2024년 고2 10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찍어서 맞춘 거 제외하고 풀어서 맞춘 기준으로 점수가 50점대가 나오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겨울방학 때는 전반적인 수학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절대 다시 오지 않는 시기로 노베이스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무조건 중등 기하랑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개념을 먼저 머리에 넣어야 합니다. 수학 개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누적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원, 수투 개념을 쌓는다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건 제가 시대인재에서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1에서 배우는 첫 내용으로 지수법칙을 배워요.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의 학습이 미흡한 학생들은 중등에서 배우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배우는 지수법칙을 확장해서 수1에서 지수법칙을 배우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따라가기를 벅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럴까요? 수1에서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중3 삼각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투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3차식,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앞 내용 연결도 안 되니까 공부를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은 눈앞에 보이는 진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느낌으로 기본기부터 확실히 쌓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한 5, 6월 달 돼서 기본기 빵꾸 나 있는 거 확인하면 그때는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돌아가서 복습하기도 어려워요. 자, 다음은 3월부터 6월 모의고사 전입니다.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 확통을 공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3월부터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수원, 수투, 확통에 대한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할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급하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진도만 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작정 기출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수원, 수투 교과 개념을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RPM, 센, 마플 시너지 등 유형서에 수록된 필수 유형들에 대하여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 인출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 라고 물어보면 사인 함수는 2파이마다 물결 모양이 반복하는 주기 함수야. 그리고 x는 n 플러스 2분의 1파이에 대한 선대칭 함수이며 동시에 n파이, 0에 대한 점대칭 함수이지. 따라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은 주기성과 대칭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사인 함수에서 0부터 2파이까지의 정의역에서 x는 2분의 1파이일 때 최대값은 1, x는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런 식으로 수원, 수투, 확통에 있는 모든 개념들은 바로바로 설명이 가능해야 해요. 또한 유형별 풀이법 학습에서도 개념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했던 사인 함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 a sin bx 플러스 c로 주어져 있어요.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이니까 bx는 2파이마다 반복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는 b분의 2파이마다 반복할 거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fx의 주기가 얼마인 거? b분의 2파이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 요게 우리가 뭐의 정의죠?
주기의 정의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기가 4파이라는 건데 주어진 fx의 주기는 b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b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a가 양수고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의 최소값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가조건에 의해서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그 다음 미지수는 a랑 c인데 우리가 f3분의 파이가 2분의 7이에요 라는 다조건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연립을 통해서 a랑 c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의 해석을 개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에서 어떤 내용을 사용할지 꺼내 쓰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베이스 학생이라면 이런 설명만 듣고 바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모든 과정을 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고요. 만약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제일 먼저 문제의 조건들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보세요. 예를 들면 방금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최소값, 주기, 함수값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에서 함수에서의 최소값과 주기, 함수값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을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지 고르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떠올리는 개념이 키워드별로 하나씩밖에 없어서 고르기보다는 떠올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각 문제마다 적용하는 연습을 거치면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기본기도 닦고 어느 정도 유형도 익혔다면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기출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 기출분석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제대로 그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머릿속에서 꺼내고 또 문제 조건도 잘 해석해냈다면 그 문제에 나온 내용은 내가 언제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답은 맞췄으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우연히 답이 얻어 걸렸거나 아니면 계산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돼요. 요즘 수능 기조는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즉, 제대로 떠올리기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2차식 fx에 대해 f1은 1, f2는 2라고 주어졌을 때 비효율적으로 푸는 학생들은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f1은 1, f2는 2를 대입하여 3개의 미지수로 풀이를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인수정리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fx-x는 a 곱하기 x-1, x-2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한 개의 미지수로 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정리라는 건 다항식 fx에서 f3은 0이 주어지면 fx가 x-3을 인수로 가진다는 정리예요. 그러면 f1은 1, f2는 2라는 조건을 f1-1은 0, f2-2는 0으로 쓰면 fx-x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x에다가 1이랑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니 fx-x는 x-1과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fx-x는 2차식이니까 더 인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x-x는 a 곱하기 x-1, x-2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못 푼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 푼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지 못한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풀다가 중간에 막혔거나 애초에 풀이를 시작을 못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이 둘을 구분해야 돼요. 전자라면 내가 중간에 막힌 부분이 어디인지 그 막힌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피드백하고 풀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엔 내가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어떤 발문을 해석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친구의 노트를 가져와 봤어요. 보면 여기 문제가 적혀 있고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가 문제야?
라고 적은 다음에 본인이 막힌 포인트를 체크하고 그 포인트를 해결하려면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거죠. 하나 읽어보자면 여기 뭐가 문제야? 에서 본인이 체크하지 못한 부분, B, D의 Y좌표가 같다는 점을 해석하지 못했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도형에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인데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무를 풀면서 단순히 점수만 보고 잘 봤다 못 봤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타임어택으로 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 모의고사에서 10번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 공통 사전 문항들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 선택 과목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는 거, 시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과 풀기 힘든 문제들을 문제를 읽으면서 선별한 다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내는 연습 등을 해서 최대한 실전에서 100%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부터 10번, 16번부터 19번, 23번부터 27번까지 2점이랑 3점짜리 문항들이죠. 얘네들은 중간에 막히는 부분 없이 쭉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내가 막히는 부분 없이 쭉 풀어냈을 때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소보다 빨리 풀리는지 늦게 풀리는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11번부터 15번, 20번부터 22번 공통과목 사전 문제들이죠. 이 중에서 문제를 읽고 30초 이내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떠오르는 문제들부터 푸는 거예요. 만약 문제를 읽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넘기는 거죠. 4점짜리 문제들은 3등급 학생들 기준으로 문제당 5분 내외의 시간에 풀어내야 된다는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물론 본인의 성적대와 실력에 따라서 기준점은 다르게 잡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문제를 읽자마자 접근법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만 남았으면 본인이 평소에 가장 자신 있었던 단원의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마다 깊게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건드려 보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지키면서 모의고사에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수능에서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베에서 1등급으로 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짜드려 봤는데요. 노베이스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부 방향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건 정말 제 노하우가 다 담긴 공부법이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